자, 그거를 이제 큰 틀에서 한번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한번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영어 위주로 하니까 93쪽 보세요. 93쪽. 93쪽을 보시면 3절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나옵니다.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자, 이것도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는지 흐름을 한번 잡으셔야 돼요. 도시군 계획 시설이 결정되면 이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도중계획 시설 사업은 요거는 이제 도시군계획 사업 쪽에 도시군계획 사업 중에 이제 국계법에 나오는 절차고요. 나머지 도시군계획 사업,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법에, 정비사업은 정비법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 가지 법에 나오는 것이지만 다른 두 사업은 특별법에서 다루기 때문에 좀 더 절차가 복잡해지고, 요거랑 비슷하지만 요거는 좀 더 상당히 간략합니다. 간략해요. 그래서 자,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 나와요. 요거는 다른 사업에서는 볼 수가 없고 여기서 나오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인데요. 말 그대로 단계별로 수립하는 집행에 대한 계획이다. 집행에 대한 계획이다. 보시면 돼요. 이름이 집행계획. 그래서 우리 도중계획 시설 사업을 진행할 때 이 사업의 규모가 너무 크면 한꺼번에 집행도 못하거든요. 한꺼번에 시행도 못하거든. 아니면 여러 개를 설치한다면 역시 예산은 한정되기 때문에 어느 사업을 먼저 할지 예산 집행과 관련된 계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도중계획 시설은 주로 이제 공공에서 설치를 해주는 거라 그랬죠? 예외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느 사업을 먼저 할지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이다. 이 집행계획을 단계별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이니까 요 단계별로 수립할 때 1단계, 2단계 둘로 나눕니다. 1단계, 2단계 둘로 나누는데 이 나누는 기준이 3년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고 있어요. 3년을 기준으로. 3년 내에 시행할 것이다. 3년 내에 시행할 것이다. 아니면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이다. 이렇게 3년을 기준으로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 둘로 나누는 거예요. 큰 사업을 한꺼번에 큰 거 할 때 한꺼번에 다 못하니까 3년 내에 시행할 거, 3년 이내에 시행할 거, 이게 단계별 집행계획이에요. 요 단계별 집행계획은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때로부터 3월 내 수립하게 돼 있어. 3월 내 지금 이런 것까지 쓸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입문 단계에서. 응? 습관적으로 썼네 그냥. 여기서 썼으면 이제 또 그 평등의 문제 때문에 다른 학원에서 써야 될 거 아닙니까? 월요일부터 시작하니 여기가 쳐주잖아. 그런데 혹시 작년에 살짝 공부를 하시고 나중에 말을 안 하셨던 분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2년 아닙니까? 올해부터 3월로 바뀐 거예요. 큰 틀에서는 거의 바뀌지 않는데 이런 것들은 바뀔 수가 있어요. 지금은 3월 내 수립이야 이게. 자, 단계별 집행계획만 여기 나오는 것이라 이걸 먼저 썼는데 당연히 먼저 나오겠죠. 이건 단계별 집행계획 먼저 나오는데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한다 그러면 지금 이미 도중계획 시설 결정으로 어디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미 시설 결정으로 끝나 있는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자연스럽게 한번 틀을 잡아보시죠. 뭐를 해야지 이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우리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그래서 사업을 직접 한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 뭐를 먼저 생각해야 될까? 네? 어디에 대해서 할지는 이미 여기를 통해서 결정이 돼 있어요. 어디 결정이 돼 있어. 그러면 어디가 결정이 돼 있으면 생각해야 될 것은 아니 사업을 해야 된다라면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이미 결정이 됐잖아요. 그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줘야 돼? 그냥 사업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이야 그냥? 네? 그냥 상식적으로 뭐를 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네?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준다? 시행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해줘야 사업을 할 수 있대. 동의하십니까? 빨리 동의한다 그래 그냥. 네? 사업할 수 있는 자를 정해줘야 돼요. 그게 뭐예요? 우리 배웠던 시행자를 선정해야지. 사업을 할 사람을 정해줘야. 다음 누가 하라고? 보통 우리 사업할 때 이제 어디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한다는 걸 먼저 생각해 주는데 그거는 여기서 결정이 이미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이 돼 있으면 이제 누가 할지를 정해줘야 되잖아. 누가 할지를 정해줘야 그 사람이 사업을 하는 걸 생각할 거 아닙니까? 시행하는 자.
시행자. 시행자 선정하는 단계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사업을 집행할지 안 할지도 집행 계획도 없는데 이게 미리 나올 수는 없고 언제 집행하겠다 이 계획이 나왔으면 이제 집행할 수 있게 됐을 때 그 사업을 누가 할 것인지를 정해줘야지. 시행자 선정하는 단계 이게. 이 시행자라면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행정청이 시행자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로 나눌 수가 있어요. 행정청과 비행정청으로. 공익사업이라 그랬잖아. 공익사업. 우리 광명이라면 광명에서 뭐 도로, 철도, 뭐 공원 이런 거 건설하는 거 아닙니까?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누가 시행을 하겠습니까? 주로 행정청 시행자가 보통 돼요. 행정청 중에서도 도시군에 대한 사업이잖아. 도시군. 제가 앞에서 도시군을 얘기할 때 도시군이 뭐라고 했습니까? 도시군이 특광시군을 얘기한다 그랬죠? 그럼 이 사업 누가 하겠습니까? 행정청의 원칙이라면 여기를 책임지는 특광시장수가 하겠죠. 그죠? 이름 보고 잘 봤을 때 외울 것도 아니잖아 이것도. 너무 자세하게 쓰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행정청이라면은 다른 얘기 없으면 예외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얘기 없으면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수가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특별시설은 특별시장이, 광역시설은 광역시장이, 자치지에서는 그 사람이 항상 한다 그랬고 시장은수가 특광시장은수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도시군에 대한 도심계획시설 사업이니까 도시군을 책임지는 특광시장은수가. 근데 예외적으로 이 사람 말고 이제 도지사나 국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이제 이런 경우가 되는 경우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자도 여러분 시행자는 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공익사업을 해서 행정청만 된다. 헌법 위반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도 기회를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로 행정청이 시행자가 되는 게 원칙이지만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평등권 때문에. 기회의 참여의 어떤 평등권 때문에 행정청이 아닌 자도 시행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함부로 이런 공익사업을 해서는 안 되잖아. 예를 들어 어중이 떠중이가 그냥 인맥에 의해서 막 이렇게 선정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행정청이 아닌 자도 될 수는 있대.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지만 시행자가 되는 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처럼 행정청이 아닌 여러분들이나 건설회사도 다 행정청 아니잖아요. 각종 공사도 행정청 자체는 아니거든요. 공사나 민간인이나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로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행정청으로부터 지정받아야만 시행자가 된다. 이 지정받았을 때 이제 비행정청도 시행자가 될 수 있는데 지정받을 때도 일정 요건 그런 건 안 할 거야. 제가 요 틀만 잡아드릴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제 이런 예외적 경우가 없다라면은 광명시에서 도로건설 사업을 한다. 누가 시행자가 되는 거예요? 광명시장이 되는 거라고. 이게 원칙이에요, 원칙.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장, 군이라면 군수가. 원칙이 그래, 원칙. 자, 어쨌든 시행자가 지정이 됐어. 이제 사업 시행할 자를 뽑아놨어. 그럼 그 시행자는 지정이 됐으니까 본인이 사업을 이제 해야 되겠죠, 그죠? 나 시행자로 됐으니까, 나 시행자로 돼서 끝이지 뭐 그냥 나 맞고 믿긴 건데 그냥 다 해. 아니에요. 시행자가 지정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 시행은 못해. 시행자 자격만 취득했어요. 다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사업 시행권을 구체적인 사업 시행할 수 있는 권리인 사업 시행권을 따로 따는 절차가 필요해요. 함부로 이 사업을 대충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시행자가 마치 여러분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땅에 건축을 한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야 되죠. 그죠? 여러분들 땅이라고 그냥 못해요. 이렇게 건축해도 되는지 허가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허가받은 내용대로 건축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도 시행자가 됐다고 해서 바로 사업 시행 못한다니까? 마치 건축허가를 받듯이 이 사업 시행에 대해서 이렇게 해도 되는지 행정위원회 검증을 통과하고 그 검증 통과된 내용대로 사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행자는 사업시행권을 따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우리가 건축허가를 통해서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듯이 사업시행권을 따야 되는데 사업시행권을 따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이 작성한 실시계획에 대해서 인가를 받는 거예요. 인가한 사람이 고시하고 실시계획 인가고시를 요거 다음에 제가 썼습니다.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실시계획은 뭐에 대한 계획이에요? 말 그대로 해석하면 실시에 대한 계획이에요. 실시에 대한 계획. 그러면은
사업을 내가 어떻게 실시하겠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 이 실시에 대한 계획이죠.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을 하겠어요? 작성을. 시행자가 작성하겠지. 아니 시행자를 정해줬는데 시행자 아닌 사람이 뭐라고 자기가 작성을 해? 시행자가 작성하겠죠? 상식. 시행자가 이걸 만든단 말이야. 실시할 사람이. 실시 계획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인가, 각종 인허가 행정처에게 인가를 신청하는 거예요. 인가권자는 누군지 물어보지 마요. 지금 알 필요도 없으니까. 그럼 인가권자는 행정청이 시행자가 실시에 대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은 다 검토를 한단 말이야. 실시를 다 검토해서. 당신 생각이 이랬냐고. 여기 공항을 건설하는 사업인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훌륭하겠다. 그러면 마음에 들으면 이렇게 하세요. 라고 도장 딱 찍어줘. 그럼 실시계획 인가가 됐다는 얘기고. 그 사실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죠? 신청한 사람에게 이게 고시라 말이야. 그럼 행정청이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인가 받았기 때문에 행정인의 검증을 통과했기 때문에 시행자는 실시계획대로 실시하면 돼. 이제 계획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받았을 때 이 시행자는 구체적인 사업 시행권을 땄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건축허가 신청할 때 허가 신청서를 여러분들이 작성해서 건축할 사람이 작성해서 허가권자가 해도 된다 그러면 그것대로 이제 사업을 하게 돼. 똑같은 얘기야. 이름이 다를 뿐이지. 보통 허가인가 중에 인가가 허가보다는 좀 더 까다롭습니다. 이게 여기서는 이런 말을 쓸 뿐이에요. 만약에 이 실시계획이 마음에 안 들었어, 인가권자가 마음에 안 들었어, 인가 안 내줘 그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못해요. 보완을 해서 그 사람이 원할 때까지 이제 보완을 해서 받아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면 이제 사업시행권을 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공사를 이제 시작하면 되겠네요. 공사를 시작했어요. 시공자를 선정해서 이제 공사 시작해서 하겠지. 이게 제가 보통 표시하는 공사기한을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요. 공사를 시작해서 이제 끝났습니다. 공사가 끝났으면 끝나고 나서 바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을 했다. 그러면 건축물을 이제 건축허가 받고 나서 공사 시작하잖아. 공사 시작해서 공사 끝났어요. 끝났으면 완성하고 나서 바로 쓰나요? 준공검사를 받는다. 사회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준공검사라는 얘기는 없어. 사용 승인을 받는다 그래요. 말 그대로 사용에 대해서 완료했으니까 사용해도 되는지 승인받는다. 사용 승인이라네. 근데 보통 지금 준공검사라고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공법 배우기 전에 우리 다 쓰고 나서 다 완료하고 나서 쓰기 전에 준공됐으면 준공검사를 받는다 이런 표현을 쓰죠. 국민들이 그런 표현을 쓰면 그런 표현대로 쓰는 게 좋은데 그래서 법 만드는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제정신이 별로 없어갖고 국민들이 아는 용어 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공법 안 배워도 다 준공검사 받고 쓴다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럼 그렇게 쓰면 되지. 건축상 사용 승인 받고 써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용 검사를 진행해서 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에 지장이 없으면 승인 내줘서 그 다음에 쓰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같은 주택법에서는 똑같은 얘기를 사용 검사를 받는다 그래요. 국계법에서는 준공검사 받는다 그래. 어디든 준공인가라고도 얘기를 해. 이런 정신없는 사람들이 있나? 똑같이 써야지. 그럼 아까 얘기했을 때 딱 맞추는 건데, 그지? 그 얘기가 그 얘기인데 똑똑한 국민을 자꾸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용어에 상관없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도 공사 끝났다고 해서 그냥 쓰면 안 돼요. 이거 써도 되는지 역시 물어보고 써야 돼. 물어보지 않고 자기는 완성했다고 하지만 이거 그런 절차가 없다라면 이거 예를 들어 부실하게 만들어졌다. 여러분 아파트에 입주할 때 혹시 여러분들은 아파트에 입주해서 그래도 괜찮던가요? 어떤 거 부실공사 없었나? 부실공사 있게 되면 참 문제라고. 입주해봐야 알거든 그거. 보통 입주해서 사용검사를 하게 돼 있지만 사용검사가 어디 검사를 간 사람에게 이렇게 뒤에서 해주고 그러면 또 그냥 면밀히 검사 안 하고 그냥 사용검사 내줄 수도 있잖아. 그럼 입주민들이 그대로 피해를 보지. 들어가 보니까 비가 오니까 안으로 빗물이 새 이런 거. 물론 하자 있으면은 입주해서 바로 생기는 하자 그 하자 보수 기간 내에 있다 10년 이 기간 내에 있다면 하자 보수 해줍니다. 하자 보수 해줘도 법적으로 해주게 돼 있지. 공사한 사람 예를 들어서 부도가 나서 없어졌다.
또 그런 문제. 예. 하고 나서도 나 모른다 뭐 여러 가지 뭐 직접 와서 성심성가 해주면 상관없는데 안 될 때 여러 가지 법적으로 청구하고 여러 가지 골치 아파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조금이라도 막아보겠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검사를 이제 행정청이 제대로 면밀하게 해주면 좋지. 근데 그렇지 않고 또 이제 대충 하면 또 역시 문제는 발생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사가 끝났으면 준공검사를 합니다. 공사를 완료하는 걸 준공에 따르죠. 준공에 대해서 검사하는 거예요. 준공검사를 해서 이제 문제가 없다. 다 끝났다. 그러면은 공사 완료 공고를 하게 돼 있어요. 전체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공고예요. 준공검사 통과했을 때 요거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준공검사를 통과하고 쓰게 되잖아, 그죠? 마지막에 알려주는 것이고, 요 절차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요 절차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 부분에서는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여기까지 이해했으면 오늘 목적 얘기. 별로 이 틀도 어렵지 않죠? 이틀 걸려서 공부해야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죠? 왜 또 갑자기 된다래 되지만 또 되지 않을까 뭐 가만히 있어. 근데 이게 기본적인 이 도중기획 사업의 틀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개발 사업, 정비 사업 할 때도 이 틀이 요거는 여기만 나와 있지만 요렇게 시행자 요런 틀은 그쪽에서 똑같은 기본 틀이야. 근데 거기는 좀 더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이 좀 더 복잡한 사업이기 때문에 요 기본 틀을 바탕으로 해서 세부적인 것들이 좀 더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 또 이해가 좀 잘 되죠 했을 때 또 그냥 대답이 없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이것만은 사실 여기서만 나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 요거 대신에 개발사업, 정비사업에서는 각각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 정비계획이 따로 있거든요. 이거 대신에 거기서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만 이제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하고 해서 이 도중계획 시설을 한꺼번에 여기 다 하기 힘든 사업이다. 한꺼번에 할 수 있으면 1단계 바로 나와서 해도 되고, 그죠? 그런 거 있을 때 이제 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는 건데 이 단계별 집행계획은 1단계, 2단계에 나눠지고 3년 기준으로 나누는 건 나중에 알아도 되지만 요건 여기서만 나오는 절차고 기본적인 공통된 절차로서는 당연히 사업을 한다면 누구부터 정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까? 누가 할지를 정해야 되잖아, 누가 할지를. 누가 할지를 정해줘야 그 사람이 하지. 이게 시행자 지정 단계라고. 시행자 지정 단계가 나왔으면 시행자는 어디서나 사업 시행권을 따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개인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요. 그게 건축하라는 말로 표현하든 사업계획 승인하는 말로 표현하든, 그죠? 그런 절차가 필요한 건 똑같다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좀 더 큰 사업이니까 이런 표현을 쓰죠. 막 실시계획을 이 사람이 실시할 사람이 작성을 해서 이 실시계획에 대해서 행정원의 인가고시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인가고시 받았으니까 인가고시 받은 실시계획대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업시행권을 땄다. 사업시행권 땄으니까 이제 공사를 시작해서 공사가 끝났다. 공사가 끝났으면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통과됐다. 다 끝났으니까 공사 완료 공고를 하는. 너무 단순한 얘기예요, 이거. 틀만 딱 이해를 해두세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할 때 이거 공사하면 똑같다니까. 누가 할지를 정하, 그거 거기서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 여러분들 땅에 여러분들이 지으니까 여러분들이 건축주가 되는 거라고. 그게 이 얘기 아닙니까, 건축주. 건축주가 됐으면 여러분들 땅이니까 이제 별 문제 없지. 건축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다. 건축허가를 받는다. 건축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해서 공사 끝났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 똑같은 원리잖아. 말이 다를 뿐이지. 그죠? 그죠? 됐어, 그러면. 이렇게. 하여튼 그죠 하고 물어볼 때 하여튼 대답이 인색한 것 같아. 자, 넘겨보시고 이제 그러면 103쪽 봐주세요. 103쪽. 자, 이제 5장에 나오는 게 지구단위 파트입니다. 지구단위 파트예요. 자, 관리계획 내용 중에서 용도 지역 뜻 했고, 용도 지구 뜻 저번 주에 했고, 용도 구역 아까 개두집 5가지 구역 했고, 세 번째는 기반 세력과 관련해서는 도중계획 시설 부지에서의 보호 조치와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지금 틀만 잡았고, 네 번째라는 개발 사업, 정비 사업은 특별법에 있으니까 다섯 번째 내용은 지구 단위 이제 나오고 있잖아. 요게 끝나면 뭐가 나오겠어요?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온다고. 이제 요게 끝나면 개발행위 허가제가 나와요. 자,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 봅시다.
이제 이 파트라면은 지구 단위라는 뜻은 우리 앞에서 지역의 일부를, 특광지구의 일부를 개발하려고 작게도 할 수 있는 지구 단위 계획. 어떤 사업을 할 수 없는 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풀어주는 장치,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울 땅을 먼저 지정해야 된다. 그 땅에 지정된 땅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면 그곳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준다. 그러면 항상 지구 단위 파트에서는 이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할 땅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먼저 지정하는 걸 먼저 생각하고, 지구 단위 구역이 지정되어야 이 구역이 지정되는 순간에 그 땅은 동네 이름 따서 무슨 지구 부른다고 했죠? 그럼 구역이 지정됐으면 이제 그 구역 내에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목적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할 겁니다. 이게 땅의 지정이에요. 그럼 땅을 지정할 때는 주로 지구 단위 계획은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개발하려고. 특수한 목적대로 개발하려고, 그죠? 개발할 수 없는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장치라니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뜻을 생각하시면. 그럼 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특광지구는 일부를 개발하려고 한다라고 했는데 항상 지역이 깔려 있다니까. 지역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 지역 중에서 우리 앞에 배웠던 도시지역에 필요한 경우 도시지역의 그 일부에 대해서 요거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필요하다라면? 있어요. 있다. 그러면 도시지역 관리지역에는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요? 관리지역에? 일반적으로 보통 생각해. 너무 세밀하게 들어가지 말고 보통 생각해. 관리지역에. 제가 관리지역은 보존할 땅이라 그랬잖아. 농림지역. 안 돼? 자연환경 보전지역. 안 돼요? 왜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왜 안 된다? 보존해야 되니까? 아니면 괜히 그냥 관농자가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 기본 깔려있는 지역 중에서 용도지역에 깔려있는데 이럴 때 항상 제가 앞에서 했던 거, 그래서 지역이 중요한 거예요. 개발과 보존 막 어디가 싸다 비싸다 나눴던 거. 제가 도관농자 중에서는 도시지역이 개발할 땅, 관농자 비도시가 보존할 땅. 지구단위 기구는 왜 지정한다고요? 개발하려고, 보존하려고? 개발하려고. 그러면 개발 용도인 도시지역이면은 개발해야 되니까 특수한 개발을 해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해서 개발 쪽으로 간다? 아무 문제가 없네. 원래 개발하려고 했는데 뭐 개발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원래 그 목적대로 하는 것이고. 근데 관농자면 보존할 땅이잖아. 관농자는 보존할 땅이니까 보존하려고 지정해놨는데 갑자기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세워서 개발 쪽으로 간다? 약속 위반이 되는 거예요. 약속 위반. 보존하기로 했으면 보존을 해야지. 이걸 지정해서 개발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구단위 구역을 지정할 때 그 원리상 도시와 도시지역이 아닌 비도시지역 이렇게 나눴을 때 주로 이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도시지역에도 이제 수많은 땅이 존재할 거잖아. 지역상으로는 도시지역이지만 지역이 아닌 것 중에서 수많은 땅이 존재하거든요. 이 도시에 존재하는 땅들 중에서 보통 이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정하는 거예요. 비도시라면 예외적으로 가능할 뿐이지 원칙은 안 돼요. 예를 들어 비도시라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 있었죠. 우리 앞에서 느낌 잡을 때 비도시지만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 어디가 있었나? 자, 우리 비도시라면 관농자, 관리지역이 보생계 이렇게 나눠졌잖아. 그럼 그 중에서 상대적으로 개발할 땅이 계획관리. 계획관리는 도시계획 준하는. 예외적으로 계획관리다. 가능합니다. 지구 중에서 개발지능 지구다. 가능해요. 여기 있어도 지구로서 개발을 해야 되니까 비도시에 있어도 그런 성질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여기는 원칙은 안 되는데 보존할 땅이라. 보존할 땅이지만 예외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곳에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지역은 기본적으로 개발할 땅이라 주로 도시가 개발에 치우쳐 있다고 했으니까 도시 지역에 속해 있어도
보존할 땅도 있어요. 개발이 치우쳐 있으니까 주로 개발될 땅에 지정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구단위교를 지정할 때도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하고 필요 없으면 지정 안 합니다. 무조건 지정해야 되는 건 우리 예외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도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이게 원칙적 모습이에요. 임의적 지정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도 예외적으로 꼭 지정해야 되는 것이 필요적,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예외적 현상이고 여기도 예외적 현상으로서 세 군데 존재하는데 이런 걸 지금을 아까 적어놓은 것만 틀만 좀 잡으세요. 세세한 내용 지금 몰라도 돼. 개발진흥지구 두 군데만 좀 생각을 해두세요. 뭐 용도지구 폐지 하나 더 있습니다만 몰라도 돼 지금. 자, 지구단위기의 구역은 어디를 개발하고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역 중에 먼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용도지역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분류기 때문에 전국 어디나 지역을 피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도시와 비도시를 나눠봤을 때 도시 지역에 속해 있는 수많은 땅 중에서도 보통은 필요하면 지정할 수 있는 임의적 지정 대상 지역이 보통이라고 이게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도시 지역에 속하는 땅 중에서 어디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이게 원칙이 되고 도시 지역에 속하는 땅 중에서도 꼭 지정해야 되는 곳이 있어. 필요적으로 지정해야 되는 곳. 이거 특수한 예입니다. 이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 두 가지는 이건 입법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요구할 때 두음자를 따드려요. 기대하고 계신데 훌륭한 두음자 지금은 안 보여드려요. 우리 두음자를 때도 멋지게 딴다니까. 말 되겠다. 걱정하지 말고 두 가지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비도시라면 원래는 지정해서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역시 예의적 현상으로서 지역 중에선 비도시지만 계획관리는 도시에 준하는 것이니까 상징으로 개발할 땅이라 여기는 일정 요건 가지면 지정이 가능해요. 비도시라 하더라도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라면은 자체적으로 개발을 진흥하기 때문에 개발할 땅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도 있어요. 예외적 현상으로서. 오늘 이렇게만 틀 잡고 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원칙인데 요거 두 가지고 요거 세 가지인데 요게 내용은 제일 많아. 이게 그런데 기본이 돼. 요 원리를 말씀드릴 거예요. 지구단위기 구역을 도시역 중에서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할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 내용 맞는데 요 원리를 말씀드리겠다고 원리를 말씀드리고 이것도 그냥 무식하게 또 외우는 사람이 있어요. 외울 필요가 없어요. 판단하시면 돼. 자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지정할 수 있는 곳은 이거 왜 지정한다 그랬어요? 개발하려고. 지역의 일부를 개발하려고. 그러면 도시적에 있는 수많은 땅 중에서도 개발할 수 있는 땅이 있고 예외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땅도 있잖아.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보존할 수 있는 땅에도 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둘 다 지정할 수 있다. 어떤 게 맞을 것 같아? 원리가. 첫 번째,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지정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 속하는 땅 중에서 개발할 수 있는 땅에 지정할 수 있다. 두 번째, 보존할 땅에도 지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둘 다 지정할 수 있다. 둘 다. 두 분이 둘 다를 얘기하네. 여기 첫 번째, 혼자서 첫 번째를 얘기하고 다른 분들 어떻게 생각해? 원칙이. 글쎄 원칙만 얘기해. 원칙 놓고 보는 거야. 원칙이야 원칙. 사실 여기도 이거 비도시지만 이게 다 개발할 땅이니까 지정했잖아요. 이런 개발할 땅 아니면 지정 못 하잖아. 이미 힌트 줬는데 그러면 다시 물어볼까요? 긴장 풀고 틀려도 아무 상관없어.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면 제 지식 전달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깨쳐야 된다니까. 뜻을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개발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개발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응? 도시지역 중에 수많은 땅이 있는데 수많은 땅 중에서 원래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기본이야 이게. 꼭 의무는 없어 원래. 이건 의무인 것은 나중에 외운단 말이야.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따질 때 이 곳에 있는 땅 중에서 애초에 개발 목적인 땅도 있고 보존 목적인 땅도 있잖아요. 그럼 개발 목적인 땅에 지정할 수 있느냐 보존 목적인 땅에도 지정할 수 있느냐 둘 다 지정할 수 있느냐 둘 다 못하느냐 뭐 이런 얘기지. 어떻습니까? 1번? 개발할 수 있는 땅에만 지정할 수 있다? 예? 아까랑 마음 바꿨어요? 변신했어? 둘 다?
아, 이분은 굉장히 참 어려운 사람들 다 살아. 부르기 또 잘해요. 그래서 다 도와주고. 아유, 이번에 저번 주에 금요일날 수업 끝나고 우리 대학 모임이 있어갖고 그 친한 모임에 딱 갔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그 대형 로펌에 다니는 친구예요. 대형 로펌. 그날은 뭐 한 10시까지 마시고 들어가야 된다는 게 그 다음날 연탄 배달 행사가 있어서 연탄 배달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냐니까 그 로펌 회사에서 한다는 거야. 정확히 특정할 수는 없지만 뭐 김앤장급의 그 로펌이에요. 걔가 우리나라에서 세무 사건은 걔가 제일 전문화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 이렇게 가서 회사 차원에서 한다더라고. 그래서 아침 10시까지 나가서 연탄 배달해야 된다 그래서 좋은 일 아니고 몇 장 정도 하냐니까 2,000장 정도 한대. 아이, 쪼잔하기는 진짜. 아니 2,000장이면 그거 얼마예요 그거? 요새 연탄값 얼마인가요 여러분? 나 모르지만 여러분 모르지. 그죠? 써봐야 알지. 나도 모르겠는데 한 장에 한 5,000원 가나요? 5,000원 가면 저민들 못 쓰나? 한 장에 800원, 900원밖에 안 해요? 자, 1,000원 잡읍시다. 그럼 1,000원 잡아. 계산하기 좋게. 800원, 900원. 계산 골치 아프잖아. 난 산수가 힘들어. 그러면 2,000장이면 아이고. 그럼 2,000장이면 얼마예요, 그러면? 2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죠? 1,000원씩 잡았을 때, 야, 그거 봐요. 그럼 얼마나 그것들 그 양심이 없는 거야. 대형 로펌에서 하면 엄청 멉니다, 엄청. 우리나라가 사회 공헌 활동이 적다는 게 이해가 되네, 진짜. 그형 대형 로펌에서 기사까지 다 개인적으로 다 지금 기사까지 그날 술 먹을 때도 기사는 대기하고 있고 차 끌고 와서. 에? 그런데 개인 쪽도 아니고 그 회사 전체에서 2,000장 한 장에 10,000원씩 해서 2,000만 원이라도 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200만 원어치 하는 거는? 에이. 제가 작년에 제가 생각해도 제가 제 몫으로 한 개 그래도 한 5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뿌리기 뜯기로 한 개. 왜 이렇게 뭐 작아서 안 놀래나? 그 저보다 훨씬 돈을 잘 번다고 그 친구는. 근데 개인도 아니고 회사에서 200만 원. 지금 뭔 얘기다 이 얘기를 했나? 두 개를 다 계속 그래서 때문에 그랬지. 자, 택지개발지구가 나왔어요. 택지개발지구. 이 택지개발지구가 지정되는 순간에 그축법에서는 그 땅 역시 도시지역으로 이제가 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택지개발지구예요. 여러분 택지개발지구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우리 공부에서 배우는 건 아닌데 들어놓은 말 그대로 택지가 주택을 지을 땅이 택지죠? 택지로 개발하는 땅이 택지개발지구예요. 그래서 그쪽 택지개발 촉진법이라는 법에 의해서 우리 광명시의 어떤 일부 이쪽에 대해서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해서 택지개발 사업을 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앞으로 택지개발해야 되겠네? 그런데 현재 택지개발에 어울리는 땅이 아니라 쳐봐요. 그럼 그곳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나요? 있죠?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택지개발지구면 택지개발을 해야 되잖아. 그럼 개발할 땅이죠. 지구단위 계획을 지정해서 그 개발에 적합하게 땅을 바꿔준다. 그래야 사업할 수 있잖아. 그래야지. 그럼 택지개발지구에는 지구단위 계획을 필요한 경우 지정할 수 있다. 현재 상태로 할 수 있으면 지정할 필요 없고 현재 상태로 못한 대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니까 지정할 수 있어요. 자, 반대로 이거 택지개발지구는 개발할 땅이니까 지정할 수 있다. 지금 검증됐어요. 그럼 보존할 땅이 되느냐. 자, 우리 도시지역에 개발제한구역이 있어요.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아까 배웠던 개발제한구역이면은 개발을 못하게 막는 곳이잖아. 보존할 땅이잖아. 자, 여기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해서 개발을 한다. 가능해요? 개발제한구역 다 파괴돼 그러면. 응? 아니 개발을 막으려고 대국민 약속이 여기는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 개발을 못하게 막겠다고 공언을 해놓고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냥 개발할 수 있게 풀어준다? 안 돼. 만약에 개발제한 그런데 제가 개발제한구역에도 뭐 도시개발 할 필요 있으면 꼭 해야 되겠다.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인 상태에서는 안 돼요. 그 전에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를 해서 없애버리고 해야 돼요. 개발 제한 구역은 관리계획 세워서 결정을 하니까 해제도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해제를 하고 나서 지정해야 돼요. 개발할 땅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보통의 관리지역이 있다 칩시다. 우리 그 전에 그림 그릴 때 제가 신도시 개발할 때 우리 관리지역에다가 신도시 개발하는 걸 표시를 해놓고 관리지역인 상태에서는 요거를 개발을 못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경우 지구단위 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에 세워서 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관리지역인 상태는 비도시잖아. 비도시. 보통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못하는 곳이에요. 못하는 곳인데 그곳에 꼭 도시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관리지역인 상태로는 못하니까 요렇게 만들든지 요렇게 관리지역 중에서 지금 이렇게 만들든지 아니면 도시지역으로 바꿔놓고 해야 돼. 도시로 바꿔놓고 나서 지구단위 구역 지정해서 지구단위에 세워서 사업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원리가 지정할 수 있는 것을 물을 때 애초에 도시지역에 속해 있는 수많은 땅들 중에서 둘 중에 하나잖아. 둘 중에 하나. 개발 목적인 땅이냐 주로 개발 목적인 땅이냐 개발의 반대인 보존할 보존 목적. 이 항상 땅은 두 땅 중에 하나로 제가 나눠진다고 했잖아. 어느 쪽에 치우쳐있니? 개발 목적인 땅은 지정할 수 있다. 보존 목적인 땅은 지정할 수 이 논리를 아셔야 지정할 수 있는 곳을 구별할 수 있다고요. 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도시에 속해 있는 땅 중에서 개발 목적인 땅에는 지정할 수 있고 보존 목적이면 안 되고 이 논리만 아시면 돼요. 이 논리 이해하셨어요? 네. 어려운 거 아니에요. 개발하려고 주로 지정하니까 개발하려고 지정하니까 도시에 있는 땅 중에서도 주로 개발 목적인 땅이면 개발할 땅이 되니까 이걸 지정해서 개발한다. 얼마나 좋아. 그럼 서로 좋지. 근데 보존 목적인 땅은 보존하고 약속을 해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개발해서는 안 되죠. 그죠? 지정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 요거 이해했으면 물어볼게요. 또 여러분들이 안 배운 거라도 그 말 보고 개발 목적인지 보존 목적인지 파악만 하시면 돼. 파악만 하시면 돼. 제가 아까 택지개발지구 물어봤지만 자, 우리 모르는 얘기인데 뭐를 물어볼까? 아, 우리 앞으로 배울 도시개발구역 물어볼까요? 자, 우리 도시개발구역 지정했다 칩시다. 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됐어. 여기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럼 정비법에서 정비구역 지정됐으면 정비구역은 개발할 땅이야? 보존할 땅이야? 엄마 개발 정비가 옛날에 낡아진 거 부셔버리고 새로 짓는 거라 그랬잖아. 개발이에요? 보존이에요? 그럼 지정할 수 있다. 관광특구라는 말 들어보셨어? 관광특구? 관광특구. 해운대 가보셨어요? 네. 부산 해운대? 네. 거기가 관광특구야. 해운대 가면 서울 근처에 계시는 분한테 이런 걸 모르잖아. 서울 해운대 가면 큰 건물 많잖아. 촌사람이 갔을 때 큰 건물 보고 놀라는 거 아닙니까? 관광특구 그곳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빨리 판단해봐. 원리는 다 이미 얘기했잖아. 응? 있어요. 관광특구는 개발보존 어느 땅이에요? 관광지로 크게 개발할 땅이잖아. 그러니까 큰 건축물 50층 이상 되는 막 초고층 건축물 엄청 많습니다. 거기. 우리 앞에 배웠던 것 중에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된 땅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에 지구단위 구역 지정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다. 왜 없어요? 보존할 땅이니까. 우리 아까 배웠잖아. 도시적 안에 식생이 양호한 산지의 개발을 제한하겠다. 개발 제한과 흡사한 땅이죠? 지정해서는 안 돼. 그런데 굳이 그곳에 꼭 지정을 해야 되겠어. 그러면 어떤 조치가 필요해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해제해야 돼. 해제하는 순간엔 도시자연공원이 아닌 땅이 돼버리죠? 그러면 가능해진다고. 해제를 해야. 자, 시가와 주정구역에 지정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가와 주정구역도 아까 배웠잖아. 무슨 뜻인지. 있어요? 아까 시가와 주정구역이 좋은 땅이라 그랬어요? 나쁜 땅이라 그랬어요? 나쁜 땅.
대도시 수입 중에서 입지규제 최소용만 좋은 땅이고 나머지 다 개발 막는 나쁜 땅이라고 했잖아. 아니 여러분 시가와 중거 좀 전에 배웠는데 우리 시가와 중거 여기 시가와 속도를 유보하겠다. 뭐를 통해서? 시가와 유보기간을 통해서 시가와 진행된 속도를 시가와 유보기간이 시가를 막는 못하게 막는 기간이죠. 시가와 유보기간 동안에 개발 못해 여러분들. 건물 짓고 싶어? 못 져. 못 져. 공장물 설정? 못해. 금지돼 있다니까. 20년 전부터 20년 동안 개발 못하는 거예요. 그것도 무시무시한 땅이야. 개발 못한다니까. 그러면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왜 누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랬어 거기? 아까 배우고 나서. 에? 안 좋은 땅이잖아. 개발 못. 근데 굳이 그곳에 하고 싶다라면 뭐가 선행돼야 돼요? 해제가 돼야지. 해제가. 그래서 이런 논리 갖고 다음 중 요거를 뭐 기본적인 문제로서 다음 중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을 찾아라. 지정할 수 없는 곳을 찾아라. 이런 식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 개발 제한 구역 이렇게 나오면 지정할 수 없는 땅이 되지. 거기서 해제가 됐다면 지정할 수 있는 땅 이런 걸 좀 구별하시는 거죠. 공원 어때? 공원으로 지정된 땅이에요. 지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해제가 되면 가능하고요. 녹지지역 어때? 녹지지역. 도시지역이 주상공독인데 녹지지역이면 이것도 대답이 좁아. 안 돼요? 녹지는 무슨 땅인데? 보존할 땅이라. 주상공개발 녹지 비도시 했잖아. 근데 굳이 녹지지역에 꼭 해야 되겠다. 어떤 것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녹지지역을 해제할 수는 없고 녹지지역을 지역이니까 녹지지역을 다른 지역으로 바꿔놓겠죠. 녹지지역을 개발할 지역으로 바꾼다면 어느 지역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겠습니까? 녹지를 어느 지역으로 바꾸면 되겠어요? 개발할 땅으로 바꾼다면? 아니지 이런 거 할 때가 그대로 쓰면 돼. 그래서 내가 용도지역은 계속 외우고 정확하게 두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용도지역 도관농자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이렇게만 해도 되죠. 자 녹지지역을 어느 지역으로 바꾸면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돼버려요. 주상공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겠지 뭐. 도시가 도관농자만 얘기하면 도시가 개발 비도시 보존 도시역 중에서 주상공록으로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는 주상공이 개발 녹지 비도시 보존을 하랬죠? 그럼 도시지역이면 녹지지역은 보존할 땅이니까 지정할 수 없다 그랬잖아. 이거를 개발할 땅으로 바꿔놔야 지정할 수 있게 되잖아. 주상공이 개발이라니까? 같은 확률에서? 그럼 녹지를 주상공 중에 어느 것 하나로 지역을 바꿔놓으면 개발할 땅이 돼버리죠?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아까 관리지역 보통 안 된다 그랬잖아. 도관농자 중에서 관리는 비도시니까 보존할 땅이야. 개발할 땅으로 바꿔놔야 된다 그랬잖아. 관리를 도시지역으로. 농림지역도 도시지역으로.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안 되는데 도시지역으로 바꿔놓으면 가능하겠네? 역시 여기서도 그 논리 쓰는 거 아닙니까? 됐어요? 보십시다. 그러면 103쪽에 2절에 지구단위 1절에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앞에서 나왔던 용어 재탕이고 2절에 지구단위계획 후역 지정하는 게 나오는데 보시면은 네모나 1번에 도시지역에 지정할 때를 전제로 해서 양가로 1번이 지구단위계획 후역 지정할 수 있는 제가 임의적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임의적.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곳.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분의 1번에서 지구단위계획 지정할 수 있다. 이 지정할 수 있는 곳이라면 이 논리. 개발 목적이면 되고 보존 목적이면 안 되고 이 논리를 이해하시고 적용을 하시라고요. 도시지역의 땅을 전제로 해서 방가로 1번에 용도지구는 도시지역에 있는 용도지구는 다 된다 보시면 되고 나머지 2번 도시개발구역이 됐든 3번에 정비구역이 됐든 4번에 택지개발지구 그 아래 대지조성사업지구요. 대지조성을 하는 사업을 하겠다 개발하겠다는 땅 아닙니까? 6번에 산업단지와 준산업단지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얘기잖아. 그 아래 관광단지와 관광특구 개발할 땅들 아닙니까? 이렇게 이걸 어떻게 일일이 외워요? 그냥 이렇게 지정하시는 곳으로 개발할 땅 이해하시면 된다고 이게. 그런데 특히 8번을 보시면 다른 것도 있지만 주로 8번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우리 8번 보시면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도시 자연보호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이잖아. 지금 해제라는 말이 빠져있고 만약에 개발제한구역이다. 지정할 수 없는 땅이에요. 도시 자연보호구역 지정할 수 없는 땅이라고. 시가와 조정구역 지정할 수 없어요. 공원 지정할 수 없어. 왜? 보존할 땅이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지정할 수 없는 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각각 해제가 돼야 풀어지잖아. 이제 해제가 돼야. 또 녹지는 보존할 땅이라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녹지에서 개발할 땅 중에 하나인 주상공으로 변경이 된다. 그럼 개발할 땅이 돼버리잖아. 또 새로이 도시로 편입되는 구역.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된다는 얘기는 과거는 비도시였다는 얘기죠. 도시와 비도시 하니까 도관농사 중에 하나니까 비도시였다가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새로 개발해야 될 땅이죠. 이런 땅으로서 계획적 개발을 필요하다. 요 논리 뒤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정도를 통해서 지정할 수 있는 곳 없는 곳을 한번 살펴봤어요. 양거리분에 지정해야 되는 곳은 제가 두 가지 나중에 두음자를 달 수밖에 없고 네번할리분의 비도시지역을 전제로 해서는 제목만 보세요. 양거리분의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계획관리 넘겨보시면 양가로 2번에 개발진흥지구로서 일정 요건 그리고 반가로 3번까지 나중에 할 거 있습니다. 그래서 비도시는 원래 안 되지만 지역 중에서 계획관리가 됐든 개발할 땅이 되니까 지구 중에서 개발진흥지구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예외적으로. 이렇게 틀만 잡고 원리는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자, 10분 쉬시고 나서 나머지 또